안녕하세요. 북산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통합사회를 같이 공부하게 된 권순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황희주 선생님이 올려주신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모두 잘 보았나요? 황희주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랑은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죠? 원래 같았으면 지금 학교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통합사에 아주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오늘 배울 단어는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그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이랑 관련된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연환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적어놓은 거 한번 봅시다. 네, 자연환경이란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만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자연환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나나요? 기억나죠? 인문환경은 언어, 종교, 문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문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자연환경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계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창밖에 보면 산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것들을 본 적 있나요? 우리 산이나 절벽처럼 여러 가지 지형들, 이런 지형은 자연계의 한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긴팔을 입고 있죠. 그리고 7월이 되면 선생님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짧은 반팔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후 또한 자연환경의 한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토양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주변에 있는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우리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데요. 이처럼 토양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지형, 기후, 토양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키가 아주 작은 나무도 있고 키가 큰 나무도 있죠. 나무도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볼 수 있지만 1년 내내 더운 동남아시아의 나라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식생 또한 자연계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지형, 기후, 토양, 식생 등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자연환경이 어떤 건지 이해가 조금 되나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보았던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2단원에서는 기후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될지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학습 목표 적어 보았는데 잘 보이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1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기상,
그리고 기후는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나 부모님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학습 목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도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2단원에서 세계의 여러 가지 기후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지구를 보면 이렇게 위도별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후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위도별로 다르게 기후가 나타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변 친구나 부모님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학습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상과 기후 가운데 기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기상예보를 보고 학교에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기상예보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기상예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상예보에서 기상캐스터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은지 또는 비가 오는지 아니면 아침에는 기온이 몇 도이고 오후에 기온은 몇 도인지 오늘의 최저 기온은 몇 도인지 최고 기온은 몇 도인지 이런 날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죠. 그리고 오늘의 날씨 또는 내일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기상이란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매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대기의 상태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웨더, 이 날씨가 바로 기상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기상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짧은 기간 동안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날씨의 상태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기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의 기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후 또는 내일의 기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기후란 오늘이나 내일의 짧은 기간 동안의 날씨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특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누적된 날씨의 평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7월이나 8월이 되면 짧은 반팔을 입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름철에 더운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이 되면 모두 롱코트나 파카를 꺼내서 입는다. 그렇죠. 이건 왜 이럴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기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란 여러 해 동안 한 지역에 일정하게 되풀이 되어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 대기의 상태는 날씨라고 했죠. 날씨가 한 지역에서 일정하게 계속 되풀이 돼서 나타나면 그거를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해 동안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는 30년 동안 날씨의 평균을 내서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기후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상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네 라고 아주 크게 대답하는 소리가 선생님한테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서 리로스쿨의 온라인 학습방 통합사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분량은 2줄이나 3줄이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안으로 과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리로스쿨 온라인 학습방 통합사회 게시판에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분량과 상관없이 올려주면 됩니다. 모두 오늘 안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제를 제출해 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 목표 1번 기상과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학습 목표 2번 위도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도달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중학교 때도 배웠고 우리 3월 달에 EBS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죠.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寒대기후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운 기후가 나타났다. 그렇죠. 자, 왜 위도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날까요? 자, 선생님이랑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떤 모양이죠? 맞습니다. 지구는 둥근 모양이죠. 자, 이렇게 둥근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멀리서 태양빛이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죠. 태양빛과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 전체에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요. 저위도 지역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반면 고위도 지역은 직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후레쉬를 정면으로 비쳤을 때랑 이렇게 기울여서 비쳤을 때 어떤 게 더 밝은 불빛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정면으로 후레쉬를 비출 때 불빛이 더 진하고 밝게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서도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오면 태양 에너지가 더 강력하고 고위도 지역처럼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보다는 더 약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표시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거리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위도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인데 거리는 엄청나게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납작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의 형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농구공에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면적을 그릴 수 있겠죠. 각각의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쪽에도 100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요만큼의 면적을 100의 에너지로 가열시키는 것이랑 이렇게 넓은 면적을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로 가열시킬 때 어느 지점이 더 뜨겁게 가열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0으로 좁은 면적을 가열할 때 더 많이 뜨겁게 가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적도 가까운 저위도에서는 많이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점점 더 고위도로 갈수록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로 보다 많은 면적을 가열시켜야 하기 때문에 열대, 온대, 냉대, 한대순으로 점점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에는 모든 지점마다 동일하게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저위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직각으로 들어오는 반면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위도가 좀 더 강한 태양빛을 받아들인다. 이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로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좁은 면적을 가열시키면 되는 반면
고위도 지역은 보다 넓은 면적을 똑같은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로 가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위도 지역이 많이 가열되고 고위도 지역이 적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고위도가 저위도에 비해서 추운 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위도부터 열대, 온대, 냉대, 그리고 한대 기후까지 점점 추운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위도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북성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모두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을게요. 혹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친구는 리로스쿨의 통합사회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1번 뭐였죠? 맞습니다. 학습 목표 1번은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상은 오늘이나 내일 등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바깥의 날씨를 나타내는 반면 기후는 이러한 날씨들이 총 30년의 기간 동안 누적한 날씨들을 평균을 내서 나타내는 게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도대별로 그러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면적을 가열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도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학습 목표 1번, 2번 도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과 위도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준 과제 잊지 말고 리로스쿨 통합사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